개인 회생 제도가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냄새부터 코로 쐬세요. 누수로 무너진 천장과 곰팡이가 잔뜩 핀 벽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사를 가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자 보수도 되지 않는 이 아파트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데 이게 무너지면서 급하게 이사를 가신 거예요. 여기가 한 번에 이게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방에. 원래 이게 다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데 임대인은 지금 공판 중이고 도망 다니고 연락도 안 받는데 지자체에다 얘기하고 시청에다 얘기했는데 시청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인 건물이니까. 아파트 외벽 마감재도 다 떨어져 나간 상황. 비가 온다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자체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명 인천 건축왕의 피해 건물입니다.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어느 날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요. 회생했을 때 제출한 서류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또 있어요. 경매를 못 집어넣게 은행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령 신청서를 낸 거예요.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 심사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경매 등의 어떠한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전세 사기 연관돼 있다. 네. 회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기각이 됐어요. 작년 4월 달에 신청을 하고 작년 9월 달에 기각이 됐어요. 근데 얘가 또 인천,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각하가 되니까 인천에다가 올해 또 회생 신청을 낸 거예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탄원하며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됐지만 임대인은 다른 관할 법원을 통해 또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보름 만에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도 얘가 하는 말이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 세입자를 위해서. 경매를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통으로 건물을 팔려고 그런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감언이설로 계속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농락을 한다 그럴까? 임대인은 세입자를 위해 신청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만 있다면 관할을 바꿔가면서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주거지 했다가 안 되면 또 직장에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게 또 기각이 되면 직장을 옮겨서 또 다른 직장에다가 또 할 수가 있고 꼭 이렇게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 시간 딜레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시간 끌기. 심사 중 강제 집행으로 불공평한 변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일부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개인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합의를 봐서 그 합의된 금액만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최근 임대인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 이번엔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이 인가해 주면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임대인. 계약 종료일 날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집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희에게 통보를 한 거죠. 나 회생 신청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까지 걸린 약 1년 6개월. 그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인가 결정 후에도 피해금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경매로 가서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저희가 따로 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 경매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 확인을 받아야 넣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런 소송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되자 임대인은 원금 약 2억 3천만 원의 14%인 3,300여만 원만 변제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채권자인 피해자에게도 통지됐는데요. 이미 매달 임대인보다 더 많은 이자를 상환 중인 피해자는 서류를 보고 울분이 터졌다고요. 안 나가도 되는 변호사비며 경매비며 이자며 이게 묶여 있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피해. 그래서 되게 막막하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저는. 자,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서류 심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경매 절차 넘어갔을 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또 경매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기간이 길어요. 이 경매 절차를 또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임대인들,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